약간 우리 엄마한테 진짜 큰 효도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기다려준 거를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느낌이었거든. 그런 교수님이 다니셨던 모델 아카데미는 어떤 곳이었어요? 내가 다녔던 모델 아카데미는 요즘에는 그러니까 나 때는 이런 말 하면 좀 아재 같은데 어디서 정보 같은 거를 들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처음에 나랑 같이 패션 디자인 학과를 같이 다녔던 선배님이 계셔. 선배님이 계시고 형이 있는데 그 형의 동네 친구가 그때 당시에 되게 유명한 모델이었어. 그 모델 형님이랑 한번 연결을 해준 적이 있어. 근데 아카데미를 이 비싼 돈 주고 다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델님께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셨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 나라는 사람이 혼자 시작해서 뭐 되게 이슈가 되고 일단은 첫 번째로 관계자들의 눈에 띄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형님한테 그런 관계자들의 눈에 한번 띄어보고 너가 누군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 자체가 모델로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별을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준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등록 타러 갔던 것 같아요. 그럼 모델 아카데미 관계자들은 사람이 어떤 걸 보고 모델의 가능성을 보고 보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내가 최근까지 아카데미를 다녀본 결과 직접적으로 일단 얼굴이랑 상반신, 전신을 찍어봐. 이 친구가 정말 모델을 다니는 이유가 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상담을 한 후에 그런 모델 아카데미에 좀 거금을 들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도 많아. 왜냐면 예전보다는 나 다녔을 때보다 싸진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지금은 10주 과정으로 많이 하더라고. 그러면 한 2달 조금 넘거든.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가격이 좀 낮아지고 일단은 뭐 이 친구가 우리 회사랑 적합한지 모델 아카데미에서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을 거 아니야. 너 연예인 중에 누구 좋아해? 저는 안유진 좋아해요. 네. 그러면 너가 회사 대표야. 네. 그러면 안유진이랑 똑같이 생긴 더 어리고 중학생이고 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친구가 왔다고 생각해봐. 뽑겠어 안 뽑겠어? 뽑을 것 같아요. 와, 이 친구는 완전 진짜 장난 아닌데? 나중에 엄청 대성할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이면 뽑겠어 안 뽑겠어? 뽑을 것 같아요. 그런 취향이야 사실. 그 회사에 추구미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회사마다 결도 좀 다르고 회사마다 좀 차별성이 있지 않나 싶어. 아니면은 모델이 약간 통계적으로 예를 들면 여자 같은 부분들은 막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 한혜진 선배님 되게 닮았다.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고 아니면 장윤주 선배님 닮았다. 막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으면 그러면 이제 뽑게 돼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의 좀 향이 난다. 다이어트 얘기가 나와서 그러네요. 모델을 하면서 오디션이랑 미팅도 보고 특히 모델들이 더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멘탈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이 멘탈 어떻게 잡으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그러니까 보통의 뭐 그런 친구들이 모델 일을 한다 라고 하면 멘탈이 쉽게 무너지기 마련이지. 되게 첫 번째로는 내가 생각했을 땐 그래. 불안정한 수입? 일단은 우리가 돈이 있어야 뭘 사먹고 돈이 있어야 뭘 이쁜 걸 입고 이쁜 걸 착용하고 뭐 그러려고 사실 돈을 버는 거잖아.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근데 우리는 첫 번째로 어때? 맛있는 것도 제대로 하나 먹지 못해. 왜?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껴있어서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어야지 되잖아. 나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뭐 관리를 하면서 살다 보니까 아직도 뭐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뭐 김밥 같은 거 하나 사 먹더라도 칼로리를 보고 그런 것도 있고, 물론 2025년 되면서 세상이 많이 힘들어지긴 했지만 모델 쪽의 수입이 크게 낮아졌다고 들었어. 뭐 헤어 디자이너나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뭐 스타일리스트나 그러니까 모델료가 아니라
그들의 수입도 같이 줄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거든. 그렇다고 보면 패션계 전체가 좀 불안정한 거 아닐까, 첫 번째로. 왜냐면 패션 브랜드가 있음에 모델이 있는 거고, 이 브랜드가 있으면 대행사라는 게 있거든. 근데 이 대행사에서 여러 가지로 막 섭외를 많이 해. 헤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 모델도 다 뽑아달라 해봐. 여기다 그냥 큰 돈을 주고. 제일 마지막에 결제가 되는 게 사실 모델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이것도 근데 상황마다 다르고 기업마다 달라. 첫 번째로는 일단은 모델 커리어적인 거 말고 자신의 삶에 좀 만족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모델의 삶은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 일단. 예를 들면 내가 해외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데, 모델 숙소에는 되게 외국인 친구들이랑 숙소를 같이 썼거든. 거기 꼭 아시안이 한 명씩 껴. 근데 그게 나였어. 근데 이 친구는 그리스에서 오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오고, 우크라이나에서 오고, 막 이런 친구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한테 너는 직업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그래픽 디자이너,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 뭐 결론은 그런 거야. 일단은 뭐 그런 직업 자체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그 프라이드를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러면 모델로서 커리어가 있어야겠지. 그래서 나 또한 이게 무슨 일이든 아니든 일단 다 경험을 해봤어. 모델에 관련된 일이면 이것도 경험해보고 이것도 경험해보고 하다 보니까 차곡차곡 쌓인 것 같아. 그게 내공이 돼서 기회가 왔을 때 잡았던 거고. 그러면서 멘탈 관리를 했고, 일단은 뭐 다이어트 같은 게 숙적이잖아. 우리의 숙적. 다이어트 같은 건 어떻게 했냐면 많이 걸어 다녔던 것 같아. 일단 나는 집에서부터 그때 다녔던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일을 병행하면서 모델 일을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1시간 40분 걸렸어, 지하철로. 그리고 환승 구간도 한 3번 됐고. 엄청 걸어 다녔을 거 아니야. 그럼 하루 종일.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도 피팅이라는 일을 했어서 서 있었어, 계속.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찔 수가 없었던 것 같아. 내가 살이 찌게 된 계기가 자취를 하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 지민이는 지금 부모님이랑 사나? 네. 그래, 부모님이랑 살 때가 제일 좋으면서도 위험한 거긴 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초대사량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 왜냐면 나는 거의 막 언덕, 그 꼭대기 막 달동네 이런 데 살았거든. 왔다 갔다를 해봐. 생각해봐. 얼마나 그랬겠어. 추가적으로 얘를 하면서 에너지를 이만큼 쓰니까 열량을 그만큼 먹었어야만 됐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20대 때는 막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때가 있었어. 근데 내가 현역 때는 62kg였어. 62에서 65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 비수기 때. 항상 그 마음을 항상 다잡았던 것 같아. 내가 어디까지가 목표인지를 명확하게 좀 잘 세워놓으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목표가 너가 갑자기 탑 모델이 되라는 게 아니야. 차근차근 내가 차곡차곡 쌓아라 했잖아. 하나 두 개씩 하다 보면 결과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서도 지민이랑 내가 기획을 같이 해서 너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잖아. 그 결과물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노출이 많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나 이 관계자들한테 눈에 띄고, 언젠가는 요즘에는 시대가 되게 좋아졌잖아. SNS 시대잖아. 그러니까 나 때는 또 이게 약간 아재 같은데, 나 때는 그런 게 없었어. 직접 돌리고 다녔어, 컴카드를. 그랬던 시절이 있어. 그리고 지민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컴카드도 심지어 만들어주잖아. 사실 되게 편해진 세상이 왔지. 나 때는 이제 막 직접 출력해서 직접 들고 다녔어, 디자이너 브랜드마다. 그래서 이동하는 양도 많았고, 그러니까 살찔 수가 없었던 것 같아.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뭐 불안정한 수입을 어떻게 본인들이 모델 일을 하면서 잘 겪어낼 수 있을지. 두 번째로는 그 무너진 멘탈을 다시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 같은 경우라고 뭐 슬럼프가 없었겠어? 그런 것처럼 갑자기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 그때가 기회야. 그리고 좀 마인드를 좀 긍정적으로 살고, 너는 이제 모델 준비하면서 일반인이 아니잖아.
그들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일단 나는 지금 모델을 준비를 하면서 모델이 되었잖아. 친구들이 말하는 내 모습은 뭐냐면 진짜 친한 친구들, 이 친구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봤던 친구들일 거 아니야. 이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꼭 있어. 이 친구들은 나보다 당연히 돈도 잘 벌어, 되게 좋은 차를 타, 가정도 있어. 근데 이 친구들이 나한테 하나 인정해주는 거 하나 있어. 그래도 나는 내가 선택해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 이 친구들이 정말 친한 친구들이고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되게 놀렸던 친구들, 네가 무슨 모델이야 이랬던 친구들이 있지 옆에. 근데 이 친구들이 오히려 나중엔 더 그러더라고. 왜냐면 내가 엄청 고생하는 모습도 보고 엄청 변화하는 모습도 보고 외적으로도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엄청나게 응원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좀 멘탈이 무너질 때는 주변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 그 예를 들면 너가 지금 고민이 있어서 나를 찾아와서 지금 다시 멘탈을 잡는 것도 그렇고, 뭐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노력을 많이 해봐. 나는 내가 제일 우리 어머니한테 큰 효도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가 예전에 그 포트폴리오 보여줬을 거야. 쉐보레 그 차 있잖아, 트랙스. 그 차의 메인 모델이었잖아. 나는 크게 얘기를 안 했는데 친구 어머님이라고 해야 될까? 그 어머님께서 저거 기무 아니냐 뭐 이렇게 알아봐 주셔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엄마가 전해 듣게 된 거지, 그 소식을. 약간 우리 엄마한테 진짜 큰 효도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기다려준 거를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느낌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미래를 항상 그려봐. 그리고 너 미래에 조금은 확신이 있다고 하면 확실하게는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흔들릴 때는 있다, 누구나. 그때를 조심해야 돼. 그렇게 해서 멘탈을 하나씩 정리를 하다 보면, 멘탈이 너무 흔들려. 모델을 포기하고 싶어. 모델을 포기하고 싶은데 쉽게 포기할 수도 없고, 그지? 근데 이럴 때는 한번 이번 시즌까지만이라도 한번 내가 도전을 진짜 명확하게 해보고, 아니면 그 다음 시즌이라도 1년 정도 기한을 두고, 내가 이번 연도에 안 되면 군대 갔다 오면 되겠다. 왜냐면 생각 정리도 할 겸. 그리고 그때는 학교도 졸업이지.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한 1년 정도 기한을 뒀으면 좋겠어. 약간 생각 정리하러, 멘탈 관리하러,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이 살다 보면 오히려 사람이란 게 욕구가 막 생기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나만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 전문직이잖아, 우리도. 전문직에 대한 메리트를 되게 많이 살렸던 것 같아. 나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똑같은 모델 선상에 있어도 나는 내가 뭐를 되게 많이 했잖아. 예능도 나가고, 뮤직비디오도 하고, 메인 모델도 하고, 매거진도 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뭐 매거진 화보, 룩북, 컬렉션 이런 것도 다 해봤잖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 느꼈던 거는, 이 친구들이 못하는 그 경쟁력을 좀 찾아서 좀 파고들어서 연구를 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아마 이 친구들이 못하는 분야를 너 혼자 독점으로 들어가면서 되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씩 우리 좀 차곡차곡 쌓아보자. 너는 지금 제일 큰 목표가 뭐냐? 패션위크, 데뷔 패션위크. 그래, 서울 패션위크가 지금이 딱 시즌이잖아. 네. 친구들이 데뷔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어? 부럽기도 하고, 부럽고, 내가 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 나는 있잖아, 어떤 마음가짐이었냐면,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 제가 되는데 내가 안 된다고? 이런 마음이었어. 그 마음은 뭐야? 내가 그만큼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나는 안 될까? 나는 그만큼 내가 준비를 엄청 열심히 했고 이거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맨날 산도 뛰어다니고, 우리 집 앞에 산이라고 했잖아. 내가 달동네니까 왔다 갔다 뛰어다니기도 하고, 농구도 많이 하고, 체형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관리에도 신경 쓰고, 모델로서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을 다 옷 사는 데 썼던 것 같아. 약간 군대에서 보면 품위 유지비 같은 게 있잖아. 그런 것들을 나는 아직 나한테, 내 자신에게 투자할 때야 라고
라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썼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모델들과 좀 차별성이 있었지. 디자이너 출신이다 보니까 일단 내가 지금 디자이너들이랑 미팅을 하러 갔을 때 대화가 되게 잘 통해. 첫 번째는 그지? 두 번째는 이 패션계가 좁다 보니까 내가 아는 선배님이 여기 이제 후배인 거야. 뭐 이런 연줄도 있어. 그리고 내가 아는 디자이너들이 성장을 해나가면서 개인 브랜드를 차려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직접 연락이 오는 거지. 너네보다는 지금 나는 기회의 장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한 10년 정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지민이가 한 5년, 뭐 한 7년, 8년 이렇게까지 데뷔도 못하고 이걸로 7년, 8년이 시간이 지나갔어. 이래도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틸 것 같아. 그치? 그게 대부분이야.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시작은 어렵지 않은데 이걸 어느 정도 길게 끌고 가냐가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10년을 끌고 가든 아니면 5년을 끌고 가든 중간에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든 간에 메리트만 느낀다면 어느 정도 나처럼 한 10년은 하지 않을까 싶어. 나는 모델 일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 왜냐면 내가 못 해봤던 것들까지 다 인생에서 경험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만족스럽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오디션을 보러 가지 않겠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람이 완벽할 순 없어. 나도 완벽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가치를 남들 앞에 서봄으로 인해서 테스트를 해가면서 거듭나야 되게 멋있어진다고 생각해.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계속 그렇게 거듭나면서 완성본이 탄생하는 거지.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해. 지금 어떠한 탑모델들도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해. 난 그때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탑모델이 있지 않을까 싶어. 명확한 너를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알아야 그 다음이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명확하게 하나씩 잘 나누다 보면 본인의 좀 미래가 좀 그려질 거야. 여러 가지로 조금 뭐 힘든 면이 있지. 모델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교수님이 가르치는 방식이랑 모델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는 방식이랑 어떤 게 다른가요? 커리큘럼이 정확해. 명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10주 안에 끝내야 되는 임무도 있고 인원도 더 많고 지금의 우리 학교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빨리빨리 해야 되고 뭐 중간 평가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 기획사의 오디션을 보게 되겠지. 그러면서 해야 될 과정들이 너무 많아 생각보다. 그렇지만 나 같은 경우는 뭐가 다르냐면 아카데미에서 알려주지 않은 것들을 더 많이 알려주는 것 같아.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왔던 얘기나 지금 너가 날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것처럼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 근데 아카데미에서는 비교적 시간이 없다. 그리고 너는 지금 워킹을 우리는 단 5시간 잡아놨잖아. 근데 아카데미에서는 한 2시간, 3시간이면 끝나. 강사들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아카데미가 여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모델에 관한 것만 배우지 않아. 춤도 추고 연기도 해. 그냥 그런 과정들이 다 있으면서 아카데미가 된 건데 나는 이미 너네가 뭐 아카데미에서 왔다는 가정하에 그거를 더 현실적으로 알려주고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지. 사실 이런 정보들이 나 같은 경우에는 막 선배들이나 진짜 부탁 많이 하고 아니면 진짜 더 막 잘 나갔던 후배들이나 아니면 동생들한테 밥까지 사 먹이면서 들을 내용이었어. 나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아쉬움 없이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기무한 이야기를 업로드를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나는 지금 내가 모델로서는 여태까지 했던 행보들이 되게 만족스럽고 하다 보니까 나도 했는데 너네들이 못할까? 이런 마음도 있고, 후배들이 잘 되면 이 씬이 많이 살아나고 더 다 좋을 것 같아가지고. 모델 생활이 이게 1분기라고 치면 10년을 해왔으니까
1분기 전반적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지금은 내가 가르치는 일에 더 열의를 쏟고 있고 교수로 활동한 지도 지금 5년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마음도 있어. 그 다음에 모델들이 하는 고민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는 더 잘 와닿는 것 같고 내가 그런 과정을 겪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려줌으로써 좀 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뭐 좀 도움이 된다고 하면 나는 이런 컨텐츠를 좀 아낌없이 찍을 거고, 그리고 지민이도 나랑 이제 본격적으로 너가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이 생기면 상담 같은 걸 좀 많이 함으로써 멘탈도 다시 잡아나가고 이미지도 전에 오디션 봐서 결과가 좀 안 좋았다고 하면 이미지도 좀 바꿔가면서 나랑 기한을 딱 잡고 한번 다음 시즌을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그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으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또 궁금한 게 있니? 네, 교수님 어제 잠 못 주무셨나요? 나 피곤해 보이니? 다크서클. 아, 다크서클. 장난 아니신데. 다 너네 때문이지 뭐. 나는 방학도 없잖아 지금. 그래서 그런 거 같다. 너는 좀 잘 자고 나는 항상 못 자. 생각이 많거든. 뭐 책임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 같은데 너무 고민하지 마. 그 나이 때 딱 겪을 수 있는 고민이고, 그리고 나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파이팅 하자. 갑시다.